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설명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설명회가 바쁠 때인데 올해 들어서는 또 설명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고위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우선 좀 입시 제도를 어머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겠는데 사실상 지금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제도가 바뀌면서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좋을까 나쁠까를 따진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실상 1년 동안 배웠던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다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양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여튼 불합리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은석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시대인재에서 재수반 애들이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요. 고등학교 2학년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물리랑 화학을 수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고3에 올라가서 통합과학이라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자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등급 연합반을 우리가 이제 이강학원에서 만들어 봤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강사들 한번 소개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교육과정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됐으면 이제 아이들이 1학년 때는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수능 때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현재 고2니까 일반 선택 과목으로서 원래는 이제 물리도 1, 2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물리학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대부분 학교에서 다 한 학기에 다 끝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요. 이 중에서 대부분 학교가 3개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3과목 선택하는데 생명과만 해도 사실상 1년치의 분량을 한 학기 끝내야 돼요. 학교에서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저는 되게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난이도도 달라질 것이고 진도 범위도 되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수능이 없어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을 할까? 과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기출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재 올해부터는 과연 기출이 중요할까? 물론 스타일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수업을 나갈 때 학교마다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파트, 특히 지구과학 파트는 학교에서 선택도 안 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이들은 내신도 챙겨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내신이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사실상 2등급도 좀 34%까지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대학 가기가 힘든 제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애들은 공부는 해야 되고 할 건 많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돼요.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더 많이 걱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학원을 다녀요. 방학 동안 이거 3개 선택해야 돼. 물화생을 완벽하게 다 해야 돼. 전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어차피 대학에서도 이것들을 반드시 선택해야지만 이제 진로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리랑 화학이에요. 그럼 대부분 물리랑 화학은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만약에 공과계열을 간다, 물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의학계열을 간다, 그럼 생명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은 대부분 다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물리도 대부분 학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2학년 때 어려워하는 과목은 이제는 생명과학은 안 돼요. 생명과학은 유전 파트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학 동안 공부할 분야는 물리학이랑 화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시간표를 만들면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좀 배제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물리나 화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왜 물리랑 화학이 중요한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가고 3학년 때 1학기 갔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뭐 생원에 있던 거, 뭐 물원에 있던 게 빠지거나 물2에 있었던 내용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면 지금 3학년 1학기 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바뀌죠?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학생들이 공부할 분량은 더 많아져요. 왜? 지금 3학년 1학기 때들 내신할 때요. 과학 어떤 자세요, 어머니들? 공부 안 해요. 그냥 학생 선생님들이 프린트 줘요. 야, 이거 외워갖고 와. 외워갖고 오잖아요. 대부분 다 80 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근데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은 더 많아요. 근데 수능에는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힘든 싸움이 돼요. 일단 이게 힘든 싸움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무엇이면 내신은 챙겨야 돼요. 근데 어차피 수능에서 통합과학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내신을 챙기면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사실상 설명회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안 쓰는 편인데 그 이유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사교육이라는 게 사실상 설명회를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불안감을 조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 와주세요. 우리 학원에 오면 다 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설명회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실제 지금 이렇게 바뀐 입장에서는 공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하면서 통합과학에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본질은 공부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자, 물리입니다. 거기 단원별 적어놨는데요. 어머니들이 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야 이런 게 있어.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리 전단원 다 어려워요. 애들 계산할 거 상당히 많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가속도의 법칙, 등가속도의 운동, 통합과학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알잖아요. 통합과학 문제를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몰라도 통과는 풀 수 있어요. 알면 더 쉽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과를 준비할 때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괜히 야 통과 준비하려면 물원도 해야 돼. 화원도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답이 맞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몰라도 통과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알면 더 쉽게 풀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구구단을 배워요. 야 3, 6, 18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어디까지 외우죠? 11 곱하기 11은 121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 같아요.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알면 더 잘 풀어요. 그러면 방학 동안 저는 그래요. 애들이 내신은 챙겨야 되잖아요. 어차피 과목별 선생님들이 잘 챙겨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양할 바에 그리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한다면 일단은 공부할 때 가속도의 법칙과 등가속도의 운동은 더 공부해 놓으면 3학년 때 통과할 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으셔서 단순히 내신만 챙기지 마시고 어차피 조금 3학년 때 올라갈 때도 위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와 열.
열가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같은 경우도 알고 있으면 통과 풀 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물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을 챙긴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걸 하면서 3학년 때 통과를 나는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에서 먼저 1단원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체크 좀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기와 자기 부분이에요. 학생들 여기 부분요 어려워해요. 왜?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은 실제로 통과 과정이랑 직접적인 연계는 별로 없어요. 여기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좀 이런 게 있어 정도만 가면 되고요. 요런 거, 뭐 전자기 유도나 전류의 자기작용 알고 있으면 되는데 통과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단원 비색 물질입니다. 여기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이런 거 보면 막 뭐 상대성 이론 막 이런 거 나오면 뭔가가 막 어렵잖아요. 여기 부분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여기서는 비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통과 부분하고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물리는 실제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1, 2, 3단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도 선행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물리지 않을까. 이거는 어머니 한번 공감하실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화학을 들어가겠습니다. 화학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단원 4단원입니다. 그러니까 1단원 4단원만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왜 그러면 1단원하고요. 4단원은 통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 통과를 잘했던 애들이 화학을 오면 1단원과 4단원을 잘해요. 근데 계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통과를 합니다. 막 공부를 했어요. 화학 올라. 뭐야? 내가 봤던 거잖아. 뭔가 풀어요. 그리고 계산도 잘해요. 근데 시험은 못 봐요. 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거는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교육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문제풀이하는 스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워야 돼요. 왜 그러면 현실상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풀면 뭐예요? 시간 안에 못 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여기 일단은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이쪽 부분은 실제로 그냥 누구든지 그냥 책을 읽으면 될 수 있고요.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은 계산을 좀 배워야 된다. 이거는 좀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2단원 중요해요. 근데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이들이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학평형. 근데 여기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어려운데 이것도 좀 암기하는 내용이고 통과랑은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암기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은 통과서 나오고요. 사실상 알고 있으면 통과 부분은 그냥 바로 풀어요. 이번에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그걸 냈잖아요. 예시문항을. 예시문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화학했던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요. 그래서 통과 부분과 거의 유사하지만 통과보다는 좀 계산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통과할 때 상당히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원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들어갈게요. 통과를 합니다. 통합과학이에요. 그렇죠? 40분 동안 25문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40초. 문제를 보면 와, 어려워? 아니요, 쉬워요. 그런데 시간 안에 빨리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난이도가 어떨까? 아무도 모르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면 이양 내신을 한다면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통과할 때도 더 편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생명입니다. 신경 너무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일단은
쉬워요. 너무 쉬워요. 2단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명과학 선생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극에 대한 신경 전도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능 과목이에요. 이 부분이 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고3들한테는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유전 파트가 빠지니까 갑자기 어려운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고3들은 이 부분 무난하게 다 풀어요. 그리고 킬러가 아니에요. 특강도 안 해요. 왜? 그냥 공부하면 풀리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유전 파트가 빠지잖아요. 아이들 이제 어머니들한테 분명히 이럴 거예요. 엄마 나 유전이 어려워. 그게 아니고요. 엄마 나 전도가 너무 어려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어려운 단어는 빠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슨 생각하면 수업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거기서 또 어려운 걸 찾아내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분명히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 내신을 볼 때 생명과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의 1학기 부분이 여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방학 동안 생명과학을 전체를 다 하긴 했는데 여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고요. 방어 적용 방학 동안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 기간에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거에 너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물리화학을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전 정보와 생시세포 형성. 이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회를 하는 걸 보면 킬러래요. 이거 지금 아이들의 수능에서의 정답률이요 매우 높아요. 거의 한 60% 나와요. 근데 어려운 게 빠지니까 킬러가 된 거예요. 물론 작년 수능에서의 오답률 1위가 여기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렵게 나온 거고.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 때 다른 거에서 변별력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도 그리고 이유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렵게 낼 거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과학이요? 길게 안 갈 겁니다. 방학 동안요. 전체 단어는 해주긴 해주는데 전도 부분, 두 번째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자 다양성, 세포 분열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만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명과학은 1년 동안 공부할 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요 실제로 생투 부분이에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이게 뭐면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을 분류하는 거예요. 외울 거 상당히 많아요. 근데 미리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미리 공부한다고 해도 뭔가 될 것 같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아까 물리랑 화학을 더 많이 하세요? 이강학원에서 학원인데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하는데 왜 물리화학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 통과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어려운 킬러 부분이 다 물화예요. 생명 부분은 여기 부분이 이걸 많이 한다고 통과가 잘하냐? 필요 없어요. 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내신만 잘 넣으면 되잖아요. 생명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방학 때 여기 부분만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내신 특강 할 때 이때 하고 그냥 애들 앉혀놓고 계속 애들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 방학 동안에는 제발 물리랑 화학을 많이 하시는 게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 올라가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1등급 연합반입니다. 이게 참 웃기죠. 1등급 연합반이라고 하면 와, 저봐 여기는 어떻게 1등급 맞을 수 있어? 반도 아니라 제가 일부러 밥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면 1등급을 어차피 학원 다니는데 성적 안 나오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3학년 애들을 수업을 여기서도 하고 다른 데서도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시대에서 스카우트가 제의가 온 게 제가 메가스터디 8년 동안 있었는데 메가스터디 재종반에서 성적 향상률 1위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자체가 45였어요. 50점 만점에. 지금도 현재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내신하러 학원 왔는데 그냥 수업만 달랑하고 가는 거를 좀 방지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학원에 보냈는데 그냥 성적 안 나오면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재밌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벌써 첫째 애가 25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저는 둘째 애도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걔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은 걔네도 학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가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럼 가끔씩 그래요. 너 왜 다녀?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학원에 보냈으면 성적은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비율도 10%인데 학원 보냈는데 어떻게든 간에 정말 뭐 뼈를 갈아봐야죠. 그래야지 우리 학원도 잘 될 것이고 학생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저희는 물리화학 집중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이 총 4개입니다. 화성고반은 금요일 날 따로 좀 뺄 거고요. 연합 A, 연합 B, 연합 C로 해서 와서 물화를 동시에 다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학원은 3시간만 하는데 여기는 왜 2시간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것만 보더라도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그럼 2시간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원장님을 설득시켰는데 3시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3시간을 할까요? 3시간을 예를 들어서 생명은 이번에 3시간 해요. 근데 그거는 기간이 짧아요. 근데 얘네들을 왜 3시간을 안 하고 2시간 하냐? 충분히 가능해요. 효율적이고. 이게 3시간을 학원에서 하는 이유는 학원비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본부장님. 괜찮죠? 그냥. 그래서 실제로 좀 도움되는 수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해도 되다. 그리고 안 되면 강사들이 희생해야죠. 안 되면 애들 더 불어오고 그래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싶고요. 테스트 볼 때도 수업 시간에 보는 것도 있지만 좀 일찍 와서 보게끔 하면 되고 그래서 학생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하자. 이거를 해서 반을 요렇게 만들어서 물화를 집중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반들은 들어가서 안 되면 계속 애들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등 나오게끔. 그리고 사전에 만약에 테스트를 보다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머니들한테 다 문의가 갈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피드백 받고 더 하고. 이렇게 해서 1등급을 한번 다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믿고 맡겨도 될 것 같고요. 생명과학은 1월 8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이거는 조금 짧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머니들의 반에 대해서는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학원 측에서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화에 집중을 좀 할 것이다. 이거를 좀 어머니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지금 여기서도 봉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이들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조교들이 와서 아이들을 케어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됐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들도 제가 또 관리를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들 그거 모르시죠? 저희 나이대의 강사들은 예전에 학원 다닐 때 어떻게 수업할 줄 알아요? 학원에 가서 보습학원 다닐 때 물화 생지의 수업을 다 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지금은 생명원 수업하잖아요. 예전에는요. 학원 가잖아요. 물리도 해야 돼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수업을 다 했어요. 통과요? 8년 전에 원래 통과가 하기로 했다가 안 했잖아요. 그때부터 통과를 준비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 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하나 좀 제 이름을 걸고 좀 책임을 한번 져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A반하고 화성고 맞는 선생님들이에요. 되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 화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들이 아마 교육을 하실 거고요. 황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장현주 선생님도 되게 뭐 유머러스 하시고 아이들 관리 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요일 날 여기 물화를 책임지실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책임질 분들이 이분은 너무 이게 어둡게 나와가지고 황준현 선생님, 김종현 선생님들이 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케미가 좋아가지고 아이들의 관리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설명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크게 했어요. 근데 크게 했는데 좀 사진이 좀 다르죠. 다른데 제가 왜 이렇게 다르면 좀 여담인데 머리를 항상 제가 처음 길러봐요. 제가 학원 생활을 하면서 머리를 계속 삭발하고 다녔었거든요. 삭발하고 옷도 하나만 입어요 원래. 옷을 1년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갈아입어요. 근데 옷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오해하는 것은 선생님 옷 좀 갈아입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 옷만 한 30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만 입고 다니고 머리도 그냥 긴 게 싫어서 삭발하고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좀 기르자 해가지고 처음 길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거 작년에 한번 찍었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가 생명 부분하고 전체적인 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과를 하면서 그냥 재미보다는 아이들을 우선 학원 보냈으니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좀 시키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강은 하면 믿고 맡겨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간에 나중에 고3 통과까지도 책임을 지면서 최선을 다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